안녕하세요. 보니까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지금 꽉 자리를 메워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경식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보안 강화 전략의 첫 번째 심층 방어 아키텍처 설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최근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고 계시죠. 나날이 모델 성능이 발전하고 있고 혁신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안 문제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 다들 느끼시죠?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생성형 AI의 보안 위협 요소를 살펴보고 이런 위협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안전한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의 목차입니다. 제가 먼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패턴, 주요 보안 고려사항,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과 LLM 간의 안전한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외부 환경과의 심층 방어 아키텍처 설계, 사고 대응 전략, 핵심 보안 전략에 대한 요약을 이지영 솔루션스 아키텍트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패턴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개발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이 있죠. 이런 접근 방식들을 복잡도와 보안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죠. 상용 또는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면서 최적화된 프롬프트 설계를 통해 원하는 응답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구현이 쉽고 비용도 저렴하지만 프롬프트 인젝션과 같은 보안 위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단계 발전된 방식으로는 검색 증강 생성, RAG가 있죠. 파운데이션 모델이 모르는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고유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정확하고 맞춤화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민감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만큼 데이터 보안과 접근 제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는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 있습니다. 기업의 독점 데이터나 도메인 특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모델을 추가 학습시켜서 모델 응답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죠. 이 과정에서 훈련 데이터 보호와 모델 자체 보안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깁니다. 가장 복잡한 형태로는 마지막에 에이전트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 작업을 자동으로 조율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지만 에이전트가 접근하는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보안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 접근 방식별로 고유한 보안 위협과 고려사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황에 맞는 보안 전략이 중요해지겠죠. 지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검색 증강 생성과 에이전트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고객이 관리해야 하는 영역, AWS와 같은 제공자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 그리고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이터 흐름을 따라가 보면 먼저 사용자가 질문이나 요청을 입력하게 되고요. 여기에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나 지식 저장소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 컨텍스트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입력과 컨텍스트가 LLM으로 전달되고 응답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추가 데이터를 찾거나 다른 API를 호출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최종 응답이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AWS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할까요? 바로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락은 생성형 AI의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구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베드락의 장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인프라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벌리스 서비스가 되겠고요. 수요에 따라 자동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 코드 몇 줄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모델의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라는 것인데요. 아마존, 엔트로픽, 메타, 미스트럴 AI와 같은 모델 프로바이더의 50개 이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상에서 이 데이터들은 AWS의 강력한 보안 체계와 서비스로 보호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락은 단순히 모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AI 구현과 AI 모범 사례 달성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설명드릴 보안 기능들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네, 짧게 베드락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주요 보안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생성형 AI는 분명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연어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도 하고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도 하고요.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과 도전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성형 AI의 새로운 위험,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보안과 생성형 AI 보안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네. 대략적으로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 차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생성형 AI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생성형 AI는 비결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입력을 넣더라도 매번 다른 출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애플리케이션과는 다르게 입력에 따른 출력을 정확히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둘째, 생성형 AI 모델 내부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코드 분석 방식으로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생성형 AI 보안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입력각 검증이라든지 접근 제어 같은 전통적인 보안 요구 사항들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모델 출력 필터링이라든지 프롬프트 인젝션 방어와 같은 AI 특화된 보안 통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생성형 AI 특성 때문에 Responsible AI, 책임감 있는 AI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AI의 구성 요소는 투명성, 책임성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들도 있지만 오늘 주제와 연관 깊은 안전성과 보안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전성 측면입니다.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해한 출력을 방지해야 되고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리스크 관리를 위한 도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마존 베드락 가드레일을 사용해서 유해한 컨텐츠를 차단하고 모델의 응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확률적인 접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배포하기 전에 조직의 위험 수용 수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안 측면인데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감정보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겠죠? 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기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전통적인 보안 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모델 입력 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정론적이고 감사 가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사용자에게 허가되지 않은 컨텐츠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접근은 즉각적인 차단 요소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성과 보안성이 조화롭게 구현이 될 때 비로소 책임감 있는 AI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AI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 보안은 여러 층의 방어 체계가 필요한 복잡한 과제입니다. 각 계층이 어떻게 서로 보완하면서 전체적인 보안성을 강화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제 준수 계층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EU AI 액트,
GDPR과 같은 법적 요구사항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토대가 되죠. 그 다음으로는 책임감 있는 AI 원칙을 지키게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윤리적인 고려사항들이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계층에서는 업계 표준을 도입합니다. ISO, 산업별 표준들이 이미 검증된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보안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NIST, OWASP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더하게 되면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탐지 및 완화 가이드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생성형 AI에 특화된 보안 가이드를 따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OWASP Top 10 for LLM, 마이터 애틀래스와 같은 구체적인 지침들이 AI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기본적인 규제 준수부터 AI 특화 보안까지 포괄하는 견고한 보안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보안의 여러 계층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NIST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생성형 AI 보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NIST 프레임워크는 5개 핵심 기능을 통해 보안 관리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요. 먼저 식별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보호가 필요한 핵심 자산과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생성형 AI 시스템에서는 모델 자체는 물론이고 학습 데이터, 프롬프트,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까지 핵심 자산이 됩니다. 보호 단계에서는 다음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어떤 보안 대책을 구현할 수 있는가? 베드락 가드레일을 활용해서 입출력을 제어한다거나 적분 제어와 암호화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보안 대책을 구현하게 됩니다. 탐지 단계에서는 보안 위협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생성형 AI는 비정상적인 출력 패턴이나 프롬프트 인젝션 시도와 같은 특수한 위협들을 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성형 AI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 컨텐츠 생성이 감지되면 즉시 해당 모델의 사용을 중지를 한다거나 데이터 유출이 의심될 때 관련 세션을 즉각 차단하는 등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인데요. 시스템 기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다른 모델로의 전환이라든지 대체 처리 경로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NIST 프레임워크의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요구사항들은 보안 정책을 만들거나 실제 운영 절차를 수립할 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보안 고려사항들을 실제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과 LLM 간의 안전한 설계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주요 비즈니스 로직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과 LLM 간의 구간에 해당하고요. 이 구간은 LLM의 추론을 호출하고 결과를 반환받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영역만을 아키텍처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LLM은 아마존 베드락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을 통한 LLM 추론 흐름은 크게 2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고객 계정과 AWS 계정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객의 VPC에서 시작된 요청은 베드락 API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아마존 베드락 데이터 플레인 계정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후에 필요한 모델과 적절한 컴퓨터 엔드포인트를 식별해서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용자가 요청한 모델이 용량 제한에 걸려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모델의 컴퓨터 리소스가 스케일아웃 진행 중인 상태가 되면서 접근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량 제한이 걸린 경우에 요청은 자동으로 AWS의 글로벌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리전으로 라우팅이 됩니다. 이것을 교차 리전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교차 리전 추론이 지원되는 모델을 선택해야지만 이렇게 다른 리전의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다른 리전의 추론 런타임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이 위치하는 컴퓨터 엔드포인트로 요청이 전달됩니다. 처리된 응답은 AWS의 글로벌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래 리전으로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그리고 리전 간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밀성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객이 관리하는 계정상에서 인터넷이나 나트 게이트웨이,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아마존 베드락 API 엔드포인트로 통신하도록 구성한다면 AWS 관리 계정상에서 추론 흐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설정 없이 보안적으로 안전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디맨드 컴퓨트를 통해 추론 요청을 처리할 때 각 요청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잔존이나 리소스 공유로 인한 보안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앞서서 아마존 베드락에서 네트워크 계층의 아키텍처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과 LLM 사이의 논리적인 보호 장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이 어떻게 안전하게 전송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서는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둡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마존 베드락 가드레일입니다. 베드락 가드레일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책임감 있는 AI 구현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업의 고객 응대 챗봇을 운영하는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서비스나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할 수도 있고요. 법적 책임이 따르는 전문적인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락 가드레일을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저희 서비스팀에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파운데이션 모델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기능 외에도 최대 85% 더 많은 유해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그 기반 요약과 같은 사용 사례에서는 컨텍스트 근거 검사를 통해서 75% 이상의 환각 현상 응답을 필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동작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곧바로 파운데이션 모델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베드락 가드레일로 전달이 됩니다. 이때 여러 보호 장치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민감한 주제는 필터링이 되고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가 되고요. 유해한 표현들 또한 차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프롬프트만이 파운데이션 모델로 전달되고 응답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생성한 응답도 베드락 가드레일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컨텍스트 근거 검사를 통해서 모델이 생성한 응답이 실제 참조 문서에 근거하는지 확인을 함으로써 환각 현상을 막아줍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한 응답만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겠고요. 이렇게 베드락 가드레일을 살펴봤는데 베드락 가드레일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하나는 자동 추론 검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사용 사례에서 수학적 검증을 통해 모델 응답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또 하나는 멀티모달 유해성 탐지 기능인데요. 안전한 시각적 요소는 유지를 하면서 유해한 이미지는 필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는 비결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락 가드레일을 통해 단어 필터, 민감 정보 필터와 같은 결정적인 통제와 거부된 주제, 컨텐츠 필터, 컨텍스트 근거 검사와 같은 확률적인 통제를 조합해서 안전한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 부분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이재영 솔루션스 아키텍트께서 외부 환경과의 심층 방어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한 심층 방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엔드 유저,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고객 데이터와 API 간의 안전한 방어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조치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네트워크 보호와 데이터 경계 보안,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 AWS의 VPC와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안전한 네트워크 설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서 신경식 님이 보여드렸던 아마존 베드락 LLM 추론 흐름 슬라이드예요. 여기에서 보면 고객의 VPC의 인스턴스가 베드락 API 엔드포인트를 호출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주요 비즈니스 로직이 수행하는 인스턴스에서 베드락 API 엔드포인트를 바로 호출하는 구성이죠. 이때 비즈니스 로직을 돌리는 인스턴스에서는 베드락 API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베드락 런타임 URI를 이용할 텐데 VPC 생성 시에 디폴트로 저희는 아마 DNS 호스트 네임을 활성화해서 구성을 대부분 하시죠. 이때 인스턴스가 베드락 런타임의 도메인 이름을 이 DNS 서버에 접속 IP를 요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퍼블릭 IP가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인스턴스가 이 베드락 런타임의 퍼블릭 IP를 접속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이다? 네, VPC를 벗어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사용할 퍼블릭 IP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인스턴스를 퍼블릭 서브넷에 배포를 하고 인스턴스가 프라이빗 IP에 직접 할당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패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 내의 프라이빗 IP를 외부 인터넷망과 통신할 수 있도록 인스턴스에 매핑되어 있는 퍼블릭 IP로 전환을 해서 외부로 패킷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 외부 ISP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AWS의 백본 네트워크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을 자체가 안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에서 규제나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퍼블릭 서브넷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배포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인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한 통신 방법입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를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포를 했습니다. 자, 인스턴스를 프라이빗에서 배포를 했더라도 베드락 런타임 URI에 매핑된 IP를 보시면 퍼블릭 IP죠. 그래서 인스턴스는 외부에 있는 베드락 외부 서비스 호출을 위한 퍼블릭 IP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인스턴스는 프라이빗 IP와 포트를 소스로 해서 패킷을 나트 게이트웨이로 라우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나트 게이트웨이에서는 나트에 할당되어 있는 엘라스틱 IP와 나트의 고유 포트를 변환해서 베드락 서비스를 호출을 하게 되고 응답이 오면 나트는 다시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IP와 포트로 변환하여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VPC가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또 문제는 다른 AWS 계정의 네트워크와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외부 인터넷망과도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VPC 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특정 회사, 뭐 특히 이제 금융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내부망 전용 VPC를만 허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부적합하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AWS에서 이 세 번째 방법으로 프라이빗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작 방식을 잠깐 살펴보면 VPC 내에 베드락, 런타임,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생성하실 때 서브넷을 지정을 하는데 이 서브넷에 무슨 일이 있는고 하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는 프라이빗 IP가 할당이 됩니다. 자, 엔드포인트가 생성 후에 인스턴스에서 베드락 런타임의 URI에 매핑된 IP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프라이빗 IP가 확인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인스턴스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베드락 API를 내부망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구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싱글 VPC 안에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멀티 VPC 환경이나 온프레미스 환경과 같은 네트워크랑 확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다른 VPC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다른 VPC 연결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고 프라이빗 링크를 생성해서 연결하실 수도 있고 피어링을 통해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나 클라우드 웬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외부 인터넷망 연결 없이 사설 IP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망을 더 확장하는 컨셉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디자인하시는 게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의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도 둘 간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으로 암호화된 터널링을 통해 안전한 접근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용선으로 연결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지연 시간이 낮은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VPC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고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방법이 이제 필요하겠죠. 엔드 유저가 요청하는 HTTP 페이로드 안에는 정상적인 패킷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실제로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와프나 또는 효과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쉴드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쉴드 어드밴스드 서비스는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을 때 AWS의 SRD 팀과 함께 사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과도한 API가 호출됐을 때 뭐가 문제다? 서비스 비용이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2023년에 발표된 그 오아스 탑10 for LLM에서는 디도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2025년 발표한 버전에서는 무분별한 자원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WS 와프는 관리형 규칙을 통해서 SQL 인젝션이라던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랑 이런 오아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웹 취약성 탑10 공격 패턴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회사마다 고객의 규칙을 필요한 경우에 생성도 가능하고 레이페스트 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디도스 공격도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PI 게이트웨이나 클라우드 프론트, ALB, 앱싱크 이런 HTTP 기반의 AWS 서비스에 AWS의 와프를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와프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 관리자가 이 와프 도입에 따른 VPC 네트워크에 대한 변경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프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 관리도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할 거는
규칙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전 관리형 웹방화벽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접근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파이어월과 라우트 53 리졸버 DNS 파이어월입니다. 요즘에 이제 DNS 터널링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전달되는 해킹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DNS 파이어월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스턴스에서 요청하는 URI가 악의적인 도메인인지 먼저 확인하고 차단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파이어월 같은 경우에는 VPC 내에 네트워크 파이어월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고 이 인스턴스가 보내는 패킷은 이 엔드포인트로 라우팅이 되도록 VPC 라우팅을 설정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엔드포인트를 통해 전달된 모든 패킷은 네트워크 파이어월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규칙이나 사용자가 정의한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검사하고 필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와프 같은 경우에는 VPC가 들어오는 패킷에 대한 네트워크 공격을 차단이 집중된다면 이 네트워크 파이어월 같은 경우에는 VPC로 들어오는 패킷뿐 아니라 VPC로 나가는 네트워크 패킷도 정상적인 패킷인지 실시간으로 검증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VPC, AWS 서비스가 소개가 됐잖아요. 이제 연장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AWS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렇게 이제 다중계층의 방어 전략을 한번 같이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VPC에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분리를 하고 VPC에서는 기본 값으로 VPC 리졸버가 DNS 서버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네트워크로 사고 예방 관점에서 먼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서버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포를 하고 외부 인터넷과 접점이 되는 AWS 서비스 접점이 되는 곳은 AWS 서비스로 ALB나 NAT 게이트웨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LB나 NAT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안을 AWS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보안 관점에서의 관리적인 측면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호스트 레벨의 방화벽인 시큐리티 그룹으로 이제 필요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통신만 허용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서브넷 간의 네트워크를 통제하기 위한 네트워크 ACL을 가지고 트래픽을 허용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이 설계가 되면 우리가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베드락 서비스 호출은 앞장에서 잘 설명했던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고 베드락 API 엔드포인트를 호출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엔드포인트 정책을 이용하시면 특정 IAM 역할만 접속을 허용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베드락 리소스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화벽 서브넷을 추가합니다. 여기에 방화벽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파이어월에서 정의된 정책을 기반으로 인그레스, 이그레스, 트래픽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호출하는 API의 도메인 검증을 위해서 DNS 파이어월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로케이션에서 와플을 적용해서 디도스 공격이나 HTTP 공격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실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엔드 유저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들어오고 다시 최종 응답이 나갈 때까지 여러 단계의 방어 전략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경계 보안입니다. 사실 고객의 데이터를 호출하거나 서비스를 호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인가된 사용자가 인가된 정보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이나 파운데이션 모델 접근 시 권한 관리 방법을 생각해 보면 서비스에 접근 시 제일 먼저 AWS의 IAM이나 아이덴티티 센터를 가지고서 인증 및 인가를 구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센터의 경우에는 인증한 후에 리소스에 접근하도록 구성하실 수가 있고 권한 관련된 부분도 IAM이나 아이덴티티 센터의 퍼미션 셋을 가지고서 구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잘 인증과 인가를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다? 액세스 어널라이저를 가지고서 접근 권한 검토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내가 설정한 인증과 인가 권한에 관련된 부분이 최소 권한 정책을 가지고서 운영되고 있는지 유지보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베리파이드 퍼미션과 베리파이드 액세스인데요. 베리파이드 퍼미션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세부 권한 관리를 별도로 떼어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주요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보안 관리자는 베리파이드 퍼미션을 통해서 권한에 대한 접근 생성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베리파이드 액세스를 통해서도 제로 트러스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엔드 유저와 애플리케이션 간에 한 번의 인증으로 그 이후에 인증 인가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죠. 그런데 베리파이드 액세스를 사용하시면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따라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사용자의 요청 검증을 요청 시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부망에 접속할 때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인가를 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의 접근 환경만 제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엔드 유저가 서비스를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가 요청을 한 번만 받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권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여기 부분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각 요청 시마다 승인된 아이디와 디바이스가 맞는지 검증을 한다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또 에이전트로 요청할 때에도 애플리케이션이 권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키값을 전달하게 되면 렉이나 도구에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서 권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점은 에이전트의 할당된 권한이 아니고 엔드 유저의 할당된 권한을 가지고서 호출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자료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호출하고 최종 응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 워크로드를 만드는데 사고 예방 및 탐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전하게 구축을 하더라도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존 보안 사고 대응 방식에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준비 사항으로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사람 측면에서는 보안 운영 인력이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안 사고 대응을 하고 새로 도입된 베드락이나 세이지메이커, 큐 서비스에 대해서 대응 방식을 절차적인 부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특히나 이제 비결정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와 출력을 분석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호출 내역을 로깅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서 사고 대응 전략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7가지 주요 요소로 나눠보실 수 있고요. 접근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가 호스팅하는 조직에서 의도한 액세스를 먼저 파악하시고 비정상적인 요청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인프라 변경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AI 모델과 가드레일 등 변경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모델에 입력된 프롬프트와 이에 대한 출력 데이터를 분석해서 프롬프트의 인젝션과 같은 위협을 식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조직의 비공개 데이터가 노출되고 있는지, 또 에이전트가 무단 변경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성형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사고 대응 방법론을 가지고서 기존의 보안 사고 대응 절차에 추가적으로 포함하실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벤트도 결국은 AWS의 보안 사고 대응 가이드의 보안 지침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WS의 보안 사고 대응 관련해서는 바로 다음 세션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다음 세션도 같이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식님과 함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심층 방어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보안 전략 요약으로 보시면 AWS의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전반에 종합적인 보안 체계를 수립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프라이빗 링크나 이런 걸로 통해서 내부망으로 구현하실 수 있고, 네트워크 전송이나 저장 시에도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계층의 방화벽으로 하나의 단일 실패가 전체 생성형 AI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 사실 이 세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전략을 통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WS 환경에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